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얼마 전 보험에 들라는 광고 전화를 받았어요. 100세까지 보장해주니 꼭 가입하라고요. 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죽음에 대비해서 일정 기간 돈을 맡겨뒀다가 그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돈을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건데요. 그런데 100세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백수를 누리는 일? 이제는 옛날에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 꿈 같은 얘기였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100세 인생이란 말이 자연스럽거든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그런 우수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병원 문턱이 낮아져서일 겁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는 서글픔이 많이 사라진 거죠.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인권생활 뒷담 오늘 제3부에서는 100세 인생 시대란 주제로 주부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건강은 어떻게 챙기는지 건강한 삶에 대한 인권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 남부 하나센터 서태영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운주 씨 어서 오세요. 네. 운주 씨는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아직은 자주 가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많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 아이 자랑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죠. 예,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본인이 아프지 않아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나요? 그럼요. 아이 때문에 많이 가죠. 아. 응급실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북한에도 그런 아이를 한 명 키우면 반의사가 된다. 5만 가지 품이 든다고. 네, 5만 맞아요. 자루 5만 품이 공수 든다. 든다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뭐 본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바로 병원비잖아요. 맞아요. 뭐 만약에 이제 제가 알기에는 집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아,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수술비가 좀 큰 건 엄청 크죠. 네. 뭐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아이는 시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칼은 대지 않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병이었냐면요. 장중첩중이라고 해서 벨하고 벨이 겹치는 겁니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 48시간 안에 펴주지 않으면요. 거기가 썩게 되면서 쇼크사로 죽을 수도 아,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배가 아프다는 거죠. 예.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도 처음에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변비가 많아서 아이가 배에 가스가 차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걸 하고 왔거든요. 근데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저희 남편이 의사 비스무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 남편이 의사예요? 네, 오. 모델을 낳았는데 아직은 닥터는 아니고요. 예, 의사. 닥터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그래서 네. 남편이 보더니 이게 장중첩증 같다는 거죠. 그때 이 양반이 8년간의 공부를 헛되이 하진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그 병원에 갔고 교수님이 진료를 보셨고, 네, 초음파 사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딱 찍었는데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정복술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들어갔잖아요. 네. 이렇게 겹쳤잖아요. 거기다 공기를 투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는 다 하고요. 마취 안 하고 해요. 그거는 아프지는 않는가 봐요. 아. 네, 그래서 어쨌거나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풍선 불리는 것처럼 빵 불려서 펴주는 거죠. 네, 그런 거를 했었는데 아니 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 해서 괜찮은 아이가 있고요. 네. 3번 해도 계속 들어가는 아이가 있대요. 그러면은 완전히 3번째 만에는 배를 열고 그 겹쳐지는 부분을 아예 수술로 잘라내야 돼요. 절개를 해요? 네. 절제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2번까지 폈는데 괜찮았고요. 이거는 첫 돌에서 2번째 돌, 그러니까 예. 2살에서 3살 가기 전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래요. 그 이상 잘하면 괜찮다는 거죠. 지금은 한숨 놓고 잘 자라고 네, 있습니다. 병원비가 제일 걱정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도 너무 큰 수술에 가기 전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 왜냐면은 그 대한민국의 의료 급여라고 해서 저 급여 대상자입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국가가 정해놓은 보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무슨 어떤 수술은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다. 예. 어떤 약은 국가가 지급하는 선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약이다. 이런 걸 국가가 정해놓는 게 있다고 해요. 보험 수가라고 있는데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면 저는 거의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비보험이라고 해서 국가가 정해놓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우리가 사실 북한에서 보게 되면 북한은 뭐 무료 무상 치료제잖아요. 근데 의무 교육 근데 막 사실 그런- 병원에 가서 저희도 진찰을 받고 이러면 진단까지는 내려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나라의 창고에 약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침대를 빌려주는 대여소나 같은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뭐 큰 병에 걸리면 그에 대한 그 경제적 감당을 우리 부모로서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탈북민의 자식이 아픈데 그걸 나라에서 해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의료보험제도라는 게 이제 모든 국민들이 남자나 여자, 직업 등에 상관없이 똑같이 진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남한의 의료보험제도는 문명하다는 미국도 부러워한다는데 센터장님 여기에서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는 모든 국민은 아이부터 태어나는 아이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거죠. 네. 사실 크게는. 근데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은 재산과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을 내고 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대로 또 적게 내고 이런데 이게 서로 돕는 상부상조해서 타협하고. 이렇게 네. 돕는 그래서 많이 난 사람들이 많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모두가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장모 배우자 장모까지도 부양하는 의료보험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런 것들을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같이 장모님도 내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이제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뻔도 한데, 근데 사실 운주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많고 아직은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리고 또 운주 씨가 이제 앞으로 성장해서 또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수입이 있으면 또 그만큼 낼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 평등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내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새로운 놀랄만한 소식을 알았는데 아이를 출산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산모 건강 검진도 모두 공짜로 받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검사는 다 해줍니다. 네. 엄마의 면역 체계가 좋아야지 아기가 잘 태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임신을 했을 당시에는 가면은 자궁경부암 네.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요. 아. 조직을 떼서 봅니다. 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해주고요. 나중에는 뭐 비타민 A, B, C, D 이런 것들이 피의 검사로 네. 모두 충족하는지 만약에 모자라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한한 것을 더 주죠. 추가로. 그래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판정을 해줘서 주는데 사실상 제가 내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행복 카드라고 해서요.
국가가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불을 넣어주면은요, 그걸로 제가 후불로 결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뭐 단태아, 아기가 1명일 때 가격이 다르고요. 아기가 2명일 때 가격이 다른데, 아기가 1명일 때는 50만 원 정도 줍니다. 국가에서. 네, 그리고 아기가 2명일 경우에는 90만 원까지 지출을 해서 주는데, 이 비용으로 국가가 무료로 해준 것은 무료로 이용하되, 또 비보험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돈을 내야 되는. 네. 주로 보면은 초음파 검사 같은 거는 예. 저희가 돈을 내야 됩니다. 아직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50만 원 한도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자연분만을 할 경우에는 무료로 거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네. 배를 째고 나면은 그건 또 비용이 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이 50만 원 안에서 조금 남으면 쓰라고 이렇게 주는 제도죠. 부럽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사실은 남한에 오니까 운주 씨처럼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산모 수첩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배 안에 아이도 건강한지, 그리고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병원에서 그 아이가 잉태돼서 커가는 그 성장 기간을 다 CD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저 북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와 무는 뽑아봐야 한다. 우리는 전혀 배 안에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인지도 몰라요. 저도 초음파를 했던 시대인데 모르더라고요. 이게 선생님들이 이걸 우리 아이가 2003년생인데 그때도 초음파는 있었는데 배 안에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병원에 간다? 물론 병원 주변에 있는 일부 여성들은 가지요. 가서 이렇게 좀 초음파도 해보고 하는데, 일단 병원에서 멀거나 농촌에 있는 여성들은 갈 생각을 못 해요. 그런 경우를 놓고 봐도 참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들은 행복하다. 참 복 속에 산다. 부럽다. 빨리 북한 여성들도 이런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런 상황들이 여성 입장에서는 참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탈북민 중에 10명에 8명은 여성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사실 북한에서도 저도 왔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네, 우지 씨는? 그럼요. 네. 그때 검진을 받을 때, 처음 그런 검진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소변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나는데요. 네. 그 소변 검사를 통해서 임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인 경우에는 자기가 임신한 줄 모르고 왔어.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근데 소변 검사를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 스틱에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막대기처럼 생긴 거, 오줌을 실험기구 떨어뜨리면 같은 거. 쫙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 그때 그 소변 검사를 하는 이유가 단백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거랑 그리고 마약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쵸. 그런 분들을 가려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검사에서 임신 테스트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분 알았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피 검사는 기본으로 하죠. 네. 그리고 북한 여성들 경우에는 산부인과 질환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자궁 경부암 검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떤 분은 오셨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자궁 경부암 말기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몰라셨던 거죠. 그쵸. 그냥 출혈이 조금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요즘은 암도 뭐 치료제가 너무 좋아서 잘 사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치료를 받고 지금은 괜찮으시죠. 아, 지금까지도. 네, 그런 케이스도 봤고요. 아. 그래서 그 초기에 대한민국에 와서 받는 건강검진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부끄러운 기억 하나 있어요. 어떤 기억이요? 그 기생충 검사를 꼭 합니다. 아. 대변을 통해서. 아. 그런데 탈북 여성의 90% 이상이 해충이 있죠. 해충, 요충, 다 있죠. 뭐 별난충이 다 나옵니다. 예. 저도 그 검사 결과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누구는 뭐 있습니다 하고 말은 안 해주고요. 약을 주거든요. 아. 근데 그 중에 약을 안 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사람이 약 받는지 긴장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 제 이름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는 중국에서 6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해충이 다 없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6년을 살려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던 거네요. 예.
그래서 검사했는데 나온 거죠. 그래서 저를 해충약을 주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다음에 그 한방에 있는 친구들이 야, 이 해충 있는 더러운 여자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하나원에 와가지고 저희가 피 검사를 처음 받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무지 목매했을까? 그런 생각인데 피 검사를 받는데 북한에서는 피 검사하면요 손가락 끝에다가 딱 하고 피를 몇 방울 이렇게 떼요. 근데 대한민국에 왔는데 피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큰 유리에다가 한 3개, 4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야, 이게 우리 북한에서 남조선 가면 우리 피를 뽑아서 팔아먹는다더니 그 사람들이 야, 이게 왜 야, 남조선 올까 피를 양도위를 뽑는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피 검사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갖고 여러 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뽑는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저 남조선이 무서운 세상이다. 우리 피를 막 양도위를 뽑는다. 이렇게 저희는 오해를 했던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병원에도 가면 여성 인권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하나원뿐 아니라 이게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나를 진료보시는 선생님이 남자일 경우 제가 그 안내실에 가서 저는 남자 선생님이 불편합니다. 여자 선생님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더라고요. 네, 특히 산부인과 여성들이 정말 예민한데 그러니까 혹시나 여성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쾌감이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병원 자체가 그것을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소장님. 그렇죠. 네. 우리 요즘에 뭐 사회가 전체적으로 뭐 남자 의사도 많고 막 이래서 여성들이 진료를 받을 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병원마다 뭐 CCTV를 단다든가 병실에 그다음에 진료실 뭐 이런 데다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간간히 뭐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또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이런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서서히 더 확장돼 나가고 있는 그 사회라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성분들이 정말 불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의사들이 환자의 그 개인 정보 같은 것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긴 절대 안 됩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같은 의사들이더라도 환자의 정보는 인권 차원에서 절대 공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유했을 경우에는 의사 자격 박탈까지도 보는 심각한 징계를 내리는 거 보고 야, 이거 병원에서조차도 인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여성의 이런 것들은 그렇죠. 굉장한 개인 정보니까 그래서 가서 다 털어놓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나가면 그 의사 처벌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 그 시책들이 보완이 돼서 더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닿게 해지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여자는 남자보다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인권적인 측면에서 전업주부에게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게 바로 이 건강보험인데 그런 의미가 어떤 것에 큰 의미를 두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냥 우리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권리를 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 제도든 건강검진 제도든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책무다. 이게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늘상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해주는 그 책무를 갖는 이 제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 주부들이 됐든 여성이 됐든 뭐 아이가 됐든 다 모두가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주부든 남자든 뭐 이걸 떠나서 평등한 사회, 온 국민이 받아야 될 보장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도 또 그렇게 지켜나가는 게 또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고 국가가 준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말로만 100세 인생, 100세 인생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국가가 100세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0세 인생도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현실로 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함께 100세 인생을 살 날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인권생활 뒷담 제4부는 자유가 뛰노는 학교로 찾아뵙겠습니다.